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년간 제대로 열리지 못했던 전야제 행사가 정상화된 것을 비롯해서 이 보수 정부에서 다시 열리는 기념식을 놓고 많은 이슈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박성호 기자와 함께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구영슬 기자가 전해준 것처럼 이 5.18 민주광장에서 전야제가 이제 준비가 한창 되고 있습니다. 이 정상 규모로 개최되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규모 있게 다시 열린 것은 약 3년 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도에 전야제는 취소가 됐었고요. 21년도에는 전야제 행사가 열리기는 했었지만 인원 제한 등 소규모로 열리면서 다소 아쉬움을 많이 샀었습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3년 만에 대규모 행사로 다시 부활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전야제 슬로건은 5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입니다. 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됐던 것처럼 5월 정신이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 요즘 시대, 또 나아가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긴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 미얀마 등 국제 정세에 전하는 메시지를 담을 예정입니다. 전야제는 7시 반부터 시작돼서 밤 10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연극과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많이 준비돼 있다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출발하셔서 5.18 전야제를 함께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함께 즐기시면서 5.18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올해는 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야제를 기획한 5.18 민중항쟁 기념 행사위도 올해 핵심 과제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으로 삼았습니다. 현재 헌법 전문에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 통과, 불이한 거와는 4.19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도 포함시켜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5.18은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됐지만 여전히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세력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5.18 민주화 운동이 정치 쟁점화가 되거나 또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달라는 지역의 요구가 그동안 꾸준하게 있어 왔습니다. 또 올해 보수 정부가 새롭게 수립이 되면서 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가능하겠냐라는 이런 우려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에서 헌법 개정 특위를 구성을 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5.18이 나라를 대표하는 민주화 운동으로 헌법 전문에 수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서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정부 5년 동안 갈등을 빚으면서 시행하지 못했던 헌법 전문 수록 문제에 모처럼 양당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이르면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3년 만에 전야제 등 행사가 정상 개최된 데에 이어서 5.18 정신 헌법 수록도 속도를 내게 되면 올해가 여러모로 굉장히 반가운 해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17일이니까 지금 전야제가 이제 잠시 뒤면 시작을 하고 내일 18일 본식이 또 진행될 예정인데 내일 일정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내일 국가보훈처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지난 1997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돼서 2002년까지는 행정자치부, 또 2003년 이후부터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공식 기념식이 거행되어 왔습니다. 올해 기념식은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또 정부 인사, 각계 대표, 학생 등 2천여 명이 참석을 합니다. 이번 행사는 5월을 드립니다라는 주제로 유공자와 유족들에게는 진실규명을 통한 용서와 화해로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들에게는 민주주의의 씨앗을 가꾸자는 메시지를 담을 예정입니다. 기념식은 헌화와 분향, 국민을의 경과보고, 추모 공연, 기념사 등으로 진행되는데 마지막으로는 니무리안 행진곡 재창순으로 55분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재창을 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그 과거 5.18 기념식 가장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니무리안 행진곡의 재창 여부였습니다. 보수 정부에서 니무리안 행진곡을 재창한 게 그러니까 지난 2009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니무리안 행진곡은 5.18을 대표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첫 해였던 2008년을 제외하면 내내 합창으로만 진행을 해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도 계속해서 임기 내내 니무리안 행진곡을 합창으로만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이게 재창과 합창의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냐?
궁금하실 텐데요. 재창의 경우에는 애국가 재창처럼 모두가 함께 따라 불러야 하는 것과는 달리 합창의 경우에는 참석자가 따라 부르건 또 따라 부르지 않건 자의에 맡기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창을 했었던 이유가 이 노래가 북한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쓰였다는 등 일부 보수단체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당시 보훈처가 니무리안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면서 지금까지도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올해도 이제 보수 정부가 새롭게 세워지면서 또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 다행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재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예년보다 보수 정부가 5.18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한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올해 5.18 행사에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참석해서 이무리한 행진곡을 함께 재창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5.18 기념식장에서 보수정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서 이무리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는 이런 색다른 모습을 올해 기념식에서는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 기념식에는 윤 대통령이 또 참석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또 짧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5.18 기념식 참석을 위해서 광주를 찾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동선은 보안상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5.18 기념식은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일찌감치 밝혔습니다. 바로 지난 대선에서 국가가 아무래도 반으로 쪼개져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만큼 국민 통합이 이 새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는데 이번 5.18 기념식을 국민 통합의 첫걸음으로 삼겠다는 새 정부의 의도를 일찌감치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KBC 박성호 기자와 5.18 42주년 기념식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